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요. 카드를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금융거래가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쉽게 말하면 내가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은행에서도 이분은 돈을 빌려줘도 잘 갚을 분이구나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점수가 낮으면 이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 하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신용등급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없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이분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를 더 꼼꼼히 보게 되고, 그래서 신용점수가 조금만 낮아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신용등급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신용등급에 맞는 금융상품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신용점수를 관리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파트 1회 60대에게 신용등급이 더 중요할까? 일나이와 무관하게 신용등급은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0대든 60대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신용점수는 보통 1점부터 1000점까지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점수를 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점수로 표시하지만 예전 방식인 등급도 여전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이면 1등급, 800점 되면 23등급, 700점 되면 45등급, 600점 되면 67등급, 그 아래는 810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고 카드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심지어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 대출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60대는 왜 신용등급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왜 60대에게 특히 신용등급이 중요하냐고요? 그건 바로 이 나이대에 오면 금융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젊을 때는 매달 월급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었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연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받는 분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니까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구나. 하지만 연금만 받는 분은 수입이 제한적이고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적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겠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60대는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신용점수가 높으면 이분은 지금까지 금융거래를 성실하게 해왔구나, 연금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해서 대출을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으면 소득도 적은데 신용도 안 좋으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거절하거나 아주 높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둘째, 건강과 생활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당뇨약, 혈압약 같은 만성질환 약도 먹어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지원, 명절 용돈 같은 지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도 신용점수가 중요합니다. 신용점수가 좋으면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가 나쁘면 10%가 넘는 고금리를 내야 합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빌려도 금리가 2%면 1년의 이자가 20만 원이지만 금리가 10%면 1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셋째, 시니어는 추가 심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는 60대 이상에게 대출을 해줄 때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더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앞으로 소득이 있을까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보증인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추가 심사를 통과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높다는 것은 이분은 지금까지 금융거래를 성실하게 해왔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3신용점수가 낮으면 생기는 실제 손해들. 그럼 구체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어떤 손해가 생길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전세대출 금리 차이. 김영수 씨 65세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2억 원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신용점수가 650점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 4.5%의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순자 씨 63세도 똑같이 2억 원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점수가 850점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연 2.8%의 금리를 받았습니다. 1년 이자 차이를 계산해 볼까요? 김영수 씨 2억 4.5% 900만 원, 이순자 씨 2억 2.8% 560만 원, 차이 340만 원. 신용점수 차이 때문에 1년에 340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2년이면 680만 원, 전세 2년 살면 거의 70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사례 2. 카드 발급 제한. 박민호 씨 68세는 백화점에서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580점이라서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아서 카드를 발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박민호 씨는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포인트 적립도 안 되는 체크카드만 쓰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계산해보니 약 50만 원어치였습니다. 사례 3. 생활안정자금 대출 불가. 최경애 씨 62세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금리가 3%대로 저렴해서 좋았는데 신용점수가 550점이라서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도 최소한의 신용점수 보통 600점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경희 씨는 금리 12%짜리 일반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이자 차이가 45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신용점수가 좋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반대로 신용점수가 좋으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이면 은행에서 최우량 고객으로 분류합니다. 대출금리도 가장 낮은 금리, 보통 시중금리에서 12% 할인된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 대출금리가 5%라면 신용점수가 높은 분은 34%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한도가 높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카드 한도도 높게 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 카드나 혜택이 많은 카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백화점 할인, 주유 할인, 통신비 할인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 심사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은행에서도 신뢰하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이 승인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금융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용점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면 혹시 내 명의로 누군가 몰래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았는지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많은데 신용점수를 자주 체크하면 이런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론 파트. 신용점수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실전관리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점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시니어도 이해하는 쉬운 설명. 먼저 신용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수식은 필요 없고 핵심만 알면 됩니다. 신용점수는 크게 5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연체 이력 가장 중요. 약 40%.
대출이나 카드값을 제때 갚았는지, 연체한 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하루만 연체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연체 금액이 클수록 점수가 더 많이 깎입니다. 현재 빚의 약 30%, 지금 갚아야 할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카드 한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카드 한도가 100만원인데 매달 90만원씩 쓰면 이분은 돈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판단해서 점수가 내려갑니다. 한도의 30% 이하로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거래 기간 약 15%, 카드를 사용한 기간, 대출을 받아온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금융거래를 해왔구나 라고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쓴 카드를 함부로 해지하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종류 약 10%, 카드만 쓰는 것보다 카드도 쓰고 대출도 있고 통신비도 내고 하는 식으로 다양한 금융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빚을 많이 지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 종류의 거래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신용 조회 약 5%,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거나 카드를 여러 개 만들려고 하면 이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판단해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대출 상담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카드 한도 관리법 바로 실천 가능. 왜 중요한가? 카드 한도를 얼마나 쓰는지가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문 용어로는 신용카드 사용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한도 중에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입니다. 실천 방법. 한도의 30% 이하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카드 한도가 200만원이면 매달 60만원 이하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유있게 카드를 쓰는구나 라고 평가받습니다. 결제일 전에 일부 금액을 미리 갚으세요. 만약 이번 달에 100만원을 썼다면 결제일이 되기 전에 50만원을 미리 갚아두면 실제 결제일에는 50만원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 한도가 100만원인데 매달 70만원씩 쓴다면 사용률이 70%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200만원으로 올리면 같은 70만원을 써도 사용률은 35%로 낮아집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한도를 올려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정미숙 씨 64세는 카드 한도가 150만원인데 매달 생활비로 120만원씩 썼습니다. 사용률이 80%나 되어서 신용점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정미숙 씨는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한도를 2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매달 결제일 일주일 전에 50만원을 미리 갚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률이 30% 아래로 떨어졌고 3개월 만에 신용점수가 40점이나 올랐습니다. 3연체 없애는 방법. 숨은 연체 확인법. 연체가 가장 무섭습니다. 신용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연체 이력입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연체로 기록되고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실천 방법.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카드값, 대출이자, 통신비, 관리비 등 모든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결제일 며칠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하세요. 자동이체를 해놨어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체가 안 됩니다. 결제일 23일 전에 통장을 확인하고 돈이 부족하면 미리 입금해두세요. 여러 카드를 쓴다면 결제일을 통일하세요. 카드마다 결제일이 다르면 헷갈립니다. 카드사에 전화하면 결제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매달 25일에 들어온다면 모든 카드 결제일을 28일이나 30일로 맞춰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숨은 연체 확인법. 가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 연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해지했는데 마지막 달 요금을 안 낸 경우, 보험료 연체 자동이체 통장을 바꿨는데 보험사에 통보 안 한 경우, 카드 연회비 안 쓰는 카드에 연회비가 빠져나갔는데 모른 경우, 대출 이자 소액 대출의 이자를 깜빡한 경우, 이런 숨은 연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 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네이버에서 나이스 신용평가 또는 올크레딧을 검색하세요. 무료로 본인의 신용점수와 연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연체 기록이 있다면 당장 그 금액을 갚으세요.
연체를 빨리 해소할수록 신용점수 회복도 빠릅니다. 4. 통신비 공과금 자동이체 활용. 왜 중요한가? 통신비나 공과금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제때 내면 신용점수에 플러스가 됩니다. 반대로 연체하면 큰 마이너스입니다. 실천 방법.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은 반드시 자동이체하세요. 통신비는 소액이지만 연체하면 신용정보기관에 바로 보고됩니다. 전기료, 가스비, 수도세도 자동이체하세요.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하고 안 내면 연체로 기록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자동이체하세요. 관리비 연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팁. 자동이체는 카드보다 계좌이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로 하면 카드 사용률이 올라가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 받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하세요. 5. 카드 사용 패턴 최적화.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카드를 무조건 안 쓰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적절하게 쓰고 제때 갚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천 방법.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 3,050만원 정도를 카드로 쓰고 매달 제때 갚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카드를 잘 관리하는구나 라고 평가받습니다. 일시불로 결제하세요. 할부나 카드로는 신용점수에 좋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쓰고 다음 달에 전액 갚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절대 쓰지 마세요. 현금 서비스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되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정말 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오래 쓴 카드는 유지하세요. 10년, 20년 쓴 카드는 신용거래 기간에 도움이 됩니다.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연회비 면제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 들어줍니다. 6. 금융기관과 협상하는 방법. 은행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은행과 잘 협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세요.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제시받았다면 금리 인하 요청서를 내세요.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세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부담스럽다면 기간을 늘려서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남은 대출을 3년으로 늘리면 매달 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설명하세요.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가서 이번 달 대출이자를 내기 어렵다면 은행에 미리 연락하세요.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약속하면 한 달 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 연체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 사례. 홍순덕 씨 67세는 대출 금리가 6%였는데 신용점수를 관리해서 750점까지 올렸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제 신용점수가 올랐으니 금리를 낮춰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4.5%로 낮춰줬습니다. 대출 잔액이 5천만 원이었으니 1년에 75만 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7. 불필요한 대출 정리하는 체계적 접근법. 빚을 줄이는 것도 신용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빌린 대출들이 쌓여 있다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 대출 목록을 작성하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금리는 몇 %인지, 매달 얼마씩 갚는지 정리하세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으세요. 예를 들어 대출이 3개 있는데 금리가 각각 3%, 8%, 12%라면 12%짜리를 먼저 갚는 게 이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대환대출을 알아보세요.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합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관리가 쉬워지고 금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환대출 상담 받고 싶다고 하세요. 중요한 원칙.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비까지 빡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매달 여유있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꾸준히 갚는 게 가장 좋습니다. 8. 대출 상환 순서 정리 방법. 갚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출이 여러 개라면 어떤 걸 먼저 갚아야 할까요? 다음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1순위 연체 중인 대출. 연체 중인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최우선으로 갚으세요. 연체가 길어질수록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고 연체 이자도 쌓입니다. 2순위 금리가 높은 대출. 연체가 없다면 금리가 가장 높은 대출부터 갚으세요. 금리 12% 대출과 금리 3% 대출이 있다면
12%를 먼저 갚는 게 이자를 아끼는 길입니다. 3순위 카드론, 현금 서비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금리가 높고 신용점수에도 나쁩니다. 빨리 갚을수록 좋습니다. 4순위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중간 정도인 일반 신용대출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5순위 저금리 대출, 전세대출, 학자금 대출 등. 금리가 낮은 대출은 급하게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으세요. 부신용점수 깎아먹는 행동 체크리스트.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 행동들은 신용점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단 하루라도 연체하기 마이너스 절대 안 됩니다. 자동이체 필수. 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쓰기 마이너스 한도의 30% 이하로 쓰세요. 현금 서비스 자주 쓰기 마이너스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마세요.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서 대출 알아보기 마이너스 신용 조회가 많으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오래 쓴 카드 함부로 해지하기 마이너스 신용거래 기간이 짧아져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하기 마이너스 절대 안 됩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만 이용하세요. 타인 명의로 대출받기 마이너스 가족 명의라도 안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10기간별 신용점수 개선 로드맵. 이제 기간별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3개월 단기 개선법. 연체 중인 금액이 있다면 즉시 갚기. 카드 사용률 30% 이하로 낮추기. 자동이체 설정하기. 신용정보 조회에서 오류 있으면 정정 신청하기. 목표 3050점 상승 가능. 6개월 중기 개선법. 매달 카드를 일정 금액 3050만원 일시불로 쓰고 제때 갚기. 고금리 대출 하나 이상 상환하기. 통신비, 공과금 6개월 연속 제때 납부하기. 불필요한 소액 대출 정리하기. 목표 5만 100점 상승 가능. 1년 장기 개선법. 1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모든 금융거래 성실하게 관리하기. 총 대출 잔액 20% 이상 줄이기. 카드 사용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매달 비슷한 금액, 일시불, 제때 상환. 급여 이체 통장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 입금하기. 연금 통장도 가능. 목표 10만 150점 상승 가능. 10일 실제 사례 마이너스 3명의 시니어 성공 스토리. 사례 1. 김철수 씨 62세 마이너스 연체 해소로 100점 상승. 김철수 씨는 신용점수가 580점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3년 전 통신비 3만원을 연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연체였습니다. 즉시 통신사에 연락해서 3만원을 갚고 연체 해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카드로 생활비 40만원씩 쓰고 제때 갚았습니다. 6개월 후 신용점수가 680점으로 올랐습니다. 680점이 되니 전세대출 금리가 5.5%에서 3.8%로 낮아졌습니다. 1억 원 대출 기준으로 1년에 17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이영희 씨 65세 마이너스 카드 사용률 조절로 80점 상승. 이영희 씨는 카드 한도가 100만원인데 매달 90만원씩 썼습니다. 사용률이 90%라서 신용점수가 650점에서 더 안 올라갔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한도를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결제일 일주일 전에 40만원씩 미리 갚았습니다. 그러자 사용률이 25%로 떨어졌고 3개월 만에 신용점수가 730점으로 올랐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백화점 할인과 포인트 적립으로 1년에 약 6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박동수 씨 68세 마이너스 대출 정리로 120점 상승. 박동수 씨는 신용점수가 620점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빌린 대출이 5개나 있었습니다. 어은행 신용대출 500만원 금리 8%, 비은행 마이너스 통장 300만원 금리 7%, 시카드 카드론 200만원 금리 12%, 디저축은행 대출 400만원 금리 10%, 이카드 현금 서비스 100만원 금리 15%. 상담을 받고 나서 박동수 씨는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써서 이카드 현금 서비스와 시카드 카드론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어은행에 가서 대환대출을 상담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좀 더 오르면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6개월 동안 남은 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카드도 안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신용점수가 740점까지 올랐고 대환대출을 4.5% 금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대출 이자가 연간 1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70만원을 아끼게 된 셈입니다. 본론 파트 3 신용등급별 금융상품 활용 전략. 이제 내 신용등급에 맞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13등급 신용점수 800점 이상 최우량 고객의 특권. 이 등급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신용점수가 800점 이상이면 은행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최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 카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금융상품.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활용.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시중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 34%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상환 기간도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 필요할 때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면 편리합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한도도 크고 금리도 낮습니다. 보통 연 45%대 금리로 3천만원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비나 경조사비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단 쓴 만큼만 이자가 나가므로 안 쓰면 이자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가 있지만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백화점 10% 할인, 주유 할인, 호텔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 플래티넘, 신한카드 디프드림, 현대카드, 퍼플 같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연회비가 1030만원 정도 하지만 혜택을 잘 활용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저렴하게. 전세를 살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줍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이 보증료도 저렴합니다. 장기 저금리 적금. 은행에서 우량 고객에게만 주는 특별금리 적금이 있습니다. 보통 적금보다 0.51%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우대금리 적금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주의사항. 신용점수가 높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연체하면 점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이 45등급 신용점수 70만 799점 중간 등급의 현명한 전략. 보통 수준의 신용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저금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중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보통 연 58%대의 금리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세이망홀씨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 금리가 저렴합니다. 신용점수 70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신용대출. 큰 금액보다는 500만 10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빌리는 게 유리합니다. 금액이 적을수록 심사가 쉽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적금 담보대출. 적금을 하고 있다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 금액의 90%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도 연 23%대로 아주 낮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적금이 담보니까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프리미엄 카드는 어렵지만 일반 신용카드는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가 없거나 적은 카드를 선택하고 생활비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활용하세요. 금리 절감 전략. 여러 은행을 비교하세요. 같은 신용점수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어은행은 7%, 비은행은 6%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 3곳 이상 비교하세요. 직장 또는 연금 수령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연금을 받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0.51% 할인됩니다. 금융거래 실적을 쌓으세요. 카드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쓰고 적금도 들고 공과금도 그 은행에서 내면 주거래 고객으로 인정받아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이 등급에 계신 분들은 신용점수를 조금만 더 올리면 13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중기 개선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하면 800점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3, 6등급 이하 신용점수 700점 미만 신용회복과 안전한 선택.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신용점수가 낮다고 해서 금융거래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추천 금융상품, 서민금융상품 정부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신청할 수 있고 금리도 저렴합니다. 햇살론뱅크 은행권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금리 연 1012%대. 햇살론 카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을 위한 저금리 카드. 한도는 적지만 생활비 결제에 유용. 미소금융 창업이나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금리 연 4.5%대. 세이망울시 신용점수가 낮아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금리 연 1015%대. 보증부 대출. 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받는 방법입니다. 내 신용점수가 낮아도 보증기관이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라고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고금리 대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담보대출. 신용이 낮으면 무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땅 같은 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가 있으니 은행도 안심하고 빌려줍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금리가 연 46%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돈만 쓸 수 있어서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지만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전략. 채무조정 상담받기. 빚이 너무 많아서 갚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로 상담해주고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안내해줍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이자를 줄여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줘서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고려. 정말 갚을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방법이지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을 하면 빚이 모두 사라지지만 몇 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개선 집중 프로그램.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6개월만 집중해서 관리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매달 소액 1,020만원이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쓰던 걸 신용카드로 바꿔서 쓰고 제때 갚기. 통신비, 공과금 절대 연체 안 하기. 작은 대출이라도 하나씩 갚아나가기. 3개월마다 신용정보 조회해서 점수 변화 확인하기. 이렇게 하면 6개월 후에는 최소 5,080점은 올릴 수 있습니다. 4. 신용대출 vs 담보대출 vs 보증상품. 시니어가 쉽게 이해하는 설명. 대출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이를 알면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담보 없이 내 신용만으로 빌리는 대출입니다. 장점 담보가 필요 없어서 빠르게 받을 수 있음. 단점 금리가 높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한도가 적음. 예시 급하게 병원비 500만원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 집이나 땅을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대출입니다. 장점 금리가 낮고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음. 단점 못 갚으면 집이나 땅을 빼앗길 수 있음. 예시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서 전세 보증금 마련. 보증대출. 신용보증기관이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라고 해줘서 받는 대출입니다. 장점 신용점수가 낮아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중간 정도. 단점 보증료를 내야 함. 보통 대출액의 12%. 예시 신용점수가 낮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받아서 은행 대출 받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신용점수가 높고 소액이 필요하면 신용대출. 집이 있고 큰 금액이 필요하면 담보대출. 신용점수가 낮지만 담보가 없으면 보증대출. 5.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융행동 목록. 이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불법 사금융 이용 마이너스 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대출 같은 광고는 다 사기입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대출 알선 수수료 주기 마이너스. 제가 대출 받아드릴게요. 수수료만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기꾼입니다.
통장 대여 마이너스 통장만 빌려주면 돈 드릴게요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미끼 마이너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주는 전화가 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공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함부로 쓰기 마이너스 내가 대출이 안 되니까 아들 명의로 받자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가족 관계가 망가지고 자녀 신용까지 망칩니다. 리볼빙 카드값 분할 납부 함부로 쓰기 마이너스 카드값을 조금씩 나눠내는 리볼빙은 이자가 엄청 높습니다. 연 1520%입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대출 연체 후 잠수 타기 마이너스 갚기 힘들다고 전화를 안 받고 숨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힘들면 솔직하게 은행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유카드 사별은행별 특징 일반적인 설명.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큰 은행들은 금리가 낮고 안정적입니다. 신용점수가 높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지방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같은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대 혜택을 줍니다. 그 지역에 사시면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는 지점이 없고 모바일로만 운영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상담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시중은행보다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롭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저축은행인지 확인하세요. 카드사,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등이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특화된 혜택이 다릅니다. 삼성카드 백화점, 마트 할인의 강함, 신한카드 통신비, 교통비 할인, 현대카드 문화생활 영화, 공연 할인, 롯데카드 롯데 계열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할인. 자주 이용하는 곳에 맞춰서 카드를 선택하세요. 시니어가 놓치기 쉬운 신용 함정.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금융 함정들을 정리했습니다. 함정 1 보이스피싱. 어떤 수법인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을 옮기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는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예방법.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의심되면 바로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절대 현금을 인출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함정 이자녀 손주 사칭 사기. 어떤 수법인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엄마 휴대폰 바꿔서 번호가 바뀌었어. 이 번호로 저장해줘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 계좌로 송금해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예방법. 번호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원래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세요. 함정 3 가족명의 대출 문제. 어떤 함정인가? 내가 대출이 안 되니까 아들 명의로 받자. 며느리 명의로 카드를 만들자. 이렇게 가족 명의를 함부로 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자녀나 며느리의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가족 관계도 나빠집니다. 예방법. 절대 가족 명의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되면 서민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을 알아보세요. 함정 4 공동명의 대출의 위험. 어떤 함정인가? 친구나 친척이 같이 사업하자. 대출을 공동명의로 받자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도 나한테 책임이 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공동명의로 빌렸는데 친구가 잠적하면 내가 1억 원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예방법. 공동명의 대출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업은 각자 명의로 하세요. 함정 5 카드론 과다 사용. 어떤 함정인가?
카드로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빌리는 겁니다. 편리하지만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보통 연 1015%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쓰다 보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점수도 떨어집니다. 예방법. 카드론은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카드론을 썼으면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가능하면 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타세요. 금리가 더 낮습니다. 함정 6고금리 대부업의 유혹. 어떤 함정인가? 신용불량자도 오케이, 당일 대출 가능, 무조건 승인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금리가 연 2030%인 고금리 대출을 권유합니다. 처음엔 급한 불만 끄자고 생각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내게 됩니다. 예방법. 대부업은 최후의 최후 수단입니다. 대부업보다는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함정 7카드 함부로 해지하기. 어떤 함정인가? 이 카드는 안 쓰니까 해지하자고 생각해서 오래 쓴 카드를 해지하면 신용거래 기간이 짧아져서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20년 쓴 카드를 해지하면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예방법. 오래 쓴 카드는 유지하세요.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연회비 면제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정해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12개는 남겨두세요. 함정 8연금 담보대출의 위험. 어떤 함정인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에서 대출 상환금이 빠져나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지 않습니다. 보통 연 46%입니다. 예방법. 연금 담보대출은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대출 받기 전에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하세요.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을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함정 9 리스렌트 계약의 함정. 어떤 함정인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리스나 렌트로 쓰면 편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스렌트도 일종의 대출이라서 신용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예방법. 리스렌트 계약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읽으세요. 중도 해지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세요. 함정 10 금융사기 예방 마이너스 의심되면 112. 종합 예방 수칙.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만 기다려도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담하세요. 의심되면 112 경찰나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싶으면 99% 사기입니다. 엔딩 멘트. 자, 여기까지 60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신용등급 완전 정복 가이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60대에게 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후 금융생활의 핵심 열쇠입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저금리 대출, 좋은 카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낮으면 같은 대출도 훨씬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신용점수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관리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연체 없이 꾸준히 금융거래를 하고 카드 사용률을 낮게 유지하고 대출을 차근차근 정리하면 몇 개월 안에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셋째, 내 신용등급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프리미엄 상품을, 중간이면 중금리 대출과 정부 지원 상품을, 낮으면 보증부 대출과 채무조정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같은 함정을 조심하세요. 의심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신용점수 관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네이버에서 나이스 신용평가 검색해서 내 신용점수 확인하기. 둘째, 카드값, 대출, 통신비 자동이체 설정하기. 셋째, 카드 사용률 30% 이하로 낮추기. 이 세 가지만 해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점수가 올라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시니어를 위한 연금 최적화 전략,
마이너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00% 활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세금을 아끼는 방법, 연금을 활용한 재테크 전략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